안녕하세요. 소비연금 이야기의 이해숙입니다. 오늘 얘기는 25년 전 몸매 찾고, 20년 전 핀 찾고, 50년 전 꿈 찾은 2023년 새벽 독서 1년의 힘, 꿈보다 더 강렬한 힘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제목으로 가방끈과 꿈과 목표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새벽 독서 390일째. 이제 2023이라는 날짜도 몇 번 안 남았네요. 2023년 수요 마지막 미팅은 23년 변화된 점과 2024년 꿈과 목표를 얘기하다. 19명이 참석했고 그중에 9명이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은 오랜 동안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만나는 해였다. 나를 찾은 해, 꿈을 찾은 해. 2023년은 꿈을 찾고 배움의 해, 24년은 행동의 해, 2025년은 결실의 해. 이건 박동현 사장님 스피치 중에 나온 말이에요. 첫 번째 스토리텔러로 최온숙 사장님이 테이프를 끊으셨습니다. 병원 휴게실이 소란스러워 소등된 병실 칸막이 공간에서 꿈을 얘기하다. 이제 다들 주무시니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한 우울증을 앓으며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진다. 그동안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사느라 나는 없었다.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삶이었지만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생각하고 오로지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열심히 살다 보니 60대 중반이다. 막내 동생을 잃은 슬픔에 찾아온 우울증.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보였다. 그런데 나는 어디에도 없다. 내가 너무나 불쌍하고 가여웠다. 지인즉 했어야 할 생각을 왜 지금껏 하지 못한 채 살았을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생각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이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동생이 떠난 후 생긴 우울증 때문에 찾아간 희망정신의학과 병원. 첫 상담을 마친 후 지금까지 버틴 것이 장하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의사 선생님이 막 우셨다 하더라고. 이번에 상담을 듣고. 약을 먹으면 몸이 힘들고 약을 먹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다며 약의 독성을 못 견뎌 하셨다. 우울증 약이 되게 독하나 보더라고요. 지금은 약물 치료 대신 운동으로 우울증을 치료 중이다. 이분이 지금 화이트 크리스마스 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이젠을 끼고 이렇게 산에 운동을 하시더라고. 1년 내내 365일 등산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방끈보다 꿈과 목표가 중요하다. 아이젠을 끼고 루틴을 지키는 최원숙 사장님, 이런 분에게 가방끈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비가 올 때는 비옷을 입고 눈이 올 때는 아이젠을 끼고 운동을 한다.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 눈꺼풀이 떨어지지 않아 넘어지면서도 등산을 한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산이다. 24시간 병실에서 지금 17년째 남편을 병간호하고 계시니까. 하이리빙 새벽 독서가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처음으로 노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 어깨를 들지도 못하고 머리도 아프고 왼쪽 몸 전체가 아파 이틀 간격으로 부항을 뜨고 침을 맞아도 낫지 않았던 2년 전 이해숙 대표를 만나다. 남편을
아픈 남편을 두고 내가 먼저 죽으면 아이들 고생시킬 걱정에 블로그를 뒤지다가 나파 402 VIP로 연결되다. 이분을 2년 전 10월 말일에 만났거든요. 네, 2년 동안의 변화가 정말 많이 일어나셨네요. 소비연금학교와 새벽 독서를 통해 공부하다 보니 건강이 좋아졌다. 물 먹기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걷기. 처음에는 병원 주차장을 걷고 그리고 나서 병원 뒷산을 걸었다. 생식을 먹고 엑스디토를 먹으며 장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 허리 둘레가 15cm 줄고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 몸이 날아갈 듯 가볍다. 예, 원래 성실한 분이시더라고요. 기계처럼 부지런한 나에게 꿈과 목표가 생겼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예, 나는 그리고 꿈을 찾았다. 가방끈이 짧아 자신이 없지만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본인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실제 되게 똑똑하시더라고 이분이.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아들 둘 다 결혼시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애들을 굉장히 잘 키우셨어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죠. 건강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여행도 다니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블로그도 잘 쓰고 싶고 이제는 주인공으로 살고 싶다. 아직까지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제주 여행 한 번 못 가봤고 비행기도 아직 탄 적이 없다. 참 열심히 사신 분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짐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의 운명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남편만 건강하다면 이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느끼니까 이제 그리고 아팠던 몸이 나아짐으로써 이제는 얼마든지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나 가방끈이 짧아 답답하다. 꿈을 이루기 위해 하이리빙 사업을 선택했고 리더가 되려면 나는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하는데 가장 걸림돌은 영어와 컴퓨터이다. 영어를 모르니 답답하다. 컴퓨터와 영어를 이제 시작할 것이다. 컴퓨터, 블로그, 모르면 동생이 찾아와 가르쳐 주었지만 이제는 가르쳐 줄 동생이 없다. 누나를 되게 좋아했고 이제 훌륭한 경찰이었었는데 올해 돌아가셨거든요.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다. 끝까지 하면 된다. 될 때까지 끝까지. 나의 닉네임은 모죽이다. 대나무, 모죽. 올해 처음으로 배운 블로그. 블로그는 희망이다. 새로운 세계다. 끝없이 펼쳐진 바깥 세상과의 소통이다. 병원에만 갇혀있는 나에게 친구들과 얘기할 수 있는 공간. 그동안 썼던 글을 보며 행복하고 또 글을 쓰며 위로를 받는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이다. 예, 나는 새벽 독서가 너무 좋다. 새벽 독서가 없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우울증, 60년 동안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거인이 깨어나면서 오는 것이지 싶다. 내년에는 공부를 할 것이다. 하이리빙 사업을 하려니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 첫 번째, 독서를 할 것이다. 열흘에 한 권씩 30권의 책을 읽을 것이다. 이것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읽는 거죠. 이거는 판매 사업이 아닌 리더가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거죠. 둘째, 영어 공부를 할 것이다. 영어가 너무 많아 막힌다. 알파벳은 알지만 아직 단어를 모른다. 일본인 사업자들이 하이리빙 사업을 시작할 때 한글 기초부터 배웠듯 세계 공용어 영어를 배울 것이다. 세 번째, 인터넷 세상.
컴퓨터를 배울 것이다. 처음부터 기본부터 배울 것이다. 제품 공부, 제품의 프로가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블로그를 잘 쓰고 싶어. 요즘 가끔씩 유튜브를 듣는다. 나는 요즘 돈의 속성의 김승호 회장, 켈리체, 소통 강사 김창옥, 황창현 신부님 강의를 들으며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 그들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은 방법을 미리 알았고 나는 모른 채 살았다. 단지 차이는 이것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섯 번째, 건강. 아픈 데는 한 곳도 없이 건강하니 이제는 근력을 키울 것이다. 71세 근력 부자를 내 몸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꿈이 새롭게 생긴 것이죠. 그리고 피부 관리를 할 것이다. 지금도 굉장히 피부가 좋으세요. 하루에 1일 1팩. 플라스마 샤워는 기본이다. 아, 나이 들어서 조금 피부 관리를 못하면은 곱지가 않으니까 이분은 굉장히 자기 관리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최은숙 사장의 얘기를 들으며 드는 나의 생각. 이거는 제가 23년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교훈입니다. 가방끈과 꿈에 대해서 생각하다. 가방끈보다는 꿈이다. 긴 가방끈은 오히려 걸림돌일 뿐이다. 배우지 못한 한, 꿈 중에서 가장 간절한 꿈은 한이다. 한이라는 것은 이루지 못하면 억울해서 눈 감고 죽을 수도 없을 정도로 간절한 상태. 요것이 있으면 이제 뭐든지 하더라고요. 요거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 이 한덕택에 배우면서 꿈을 찾은 것이다. 이분은 이제 뭐든지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 이렇게 배운 거죠. 병원에서 갇혀 이렇게 환자 간호하면서도. 그러나 반면에 학벌이 좋은 사람들은 다 안다는 생각 때문에 배우지 않으니 변화된 세상을 좇을 수가 없다. 3, 40년 전 명문대학 나왔지만 공부를 하지 않으니 자기 관리를 할 수가 없다. 3, 40년 전에 배운 그 지식은 지금은 전혀 쓸모가 없죠. 컴퓨터 배우고 근력 키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최원숙 사장님처럼 다른 사람 건강을 위해 이렇게 내가 배워서 봉사하겠다 이런 생각은 꿈도 못 꾸죠. 오히려 자신의 건강 관리도 못해서 관절염, 고혈압, 고지혈, 당뇨, 백내장까지 뭐 치매까지 65세 이상 86%가 6가지 이상 약을 먹고 있다고 한다. 이건 건강보험공단의 통계거든요. 100세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는 가방 들고 학교 가는 아이들은 없다. 즉 가방끈 자체가 의미가 없다. 요즘은 학교에다가 교과서를 다 놓고 오더라고요. 첫 번째 학교가 바뀌었다. 오프라인 학교보다 온라인 학교. 이제는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하는 거죠. 졸업장 자격증보다 꿈을 주는 학교,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학교로 바뀌었다. 졸업장 자격증을 갖지 못했을 때는 갖고 싶지만 갖고 보니 분별을 할 수가 있다. 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에서는 학생 유치를 위해 대학 교수들이 고등학교에 보험 팔고 자동차 팔듯 외판하러 다니는 실정이다. 즉 돈만 주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수두룩하다. 방통고등학교, 방통대학 이런 것을 비롯해 사이버 대학도 수두룩하다. 네. 그리고 대학 등록금 수천만 원을 쓰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 이제는 대학 나오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라 더 이상 대졸이라는 것은 경쟁력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60 세대들은 학력에 대한 한 때문에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배우는데.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그동안 다녀본 학교 중 초등학교부터 저도 대학원 다 나왔거든요. 여태까지 다녀본 학교 중 가장 좋은 학교는 하이리빙 학교다. 대학원까지 졸업했고 또 교직 생활을 43살까지 했으니까 학교는 잘 알죠. 꿈을 찾게 해주었고 건강과 돈 공부, 시스템 소득을 알게 해준 거죠. 그다음에 생활 습관이 중요한 것, 에이크화라든지 독서의 중요성, 리더십, 인간관계, 에, 이런 것들, 뭐 강의하는 방법, 스피치하는 방법, 그리고 마인드 교육, 직장인이 아닌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는 학교가 하이리빙 학교였습니다. 즉, 100년 인생을 살 수 있는 평생 교육을 시켜주면서 수업료는 공짜, 오히려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한다. 네. 이런 거 다 가르쳐 주는데 제가 수십억을 벌었잖아요. 공짜로. 두 번째, 학생이 바뀌었다. 20세기 학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명문대학 가고 명문대학 가기 위해서 명문고등학교 가던 이런 오프라인 학교였죠. 아, 그러니까 직장인이 되기 위한. 근데 이제는 1인 기업, 프리랜서, 평생 현역으로 살기 위한 학교, 학생으로 바뀌고 있다. 일자리가 바뀌었다. 평생 직장은 이제 없죠. 직업의 시대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죠. 은퇴 후 40년, 50년을 살아야 하는 세상, 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는 대기업보다 1인 기업 시대, 각자 사장이 되어 필요한 공부를 하면 된다. 명확한 꿈과 목표만 있다면 배울 곳은 너무나 많다. 이제 제 생각했던 것이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될 때까지 하면 되니까요. 최은숙 사장의 꿈은 하이리빙에서 소비자 멤버십을 구축, 건강과 소비연금, 평생 친구들과 평생 현역으로 사는 것이다. 3명의 파트너들을 후원하고 10명의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 일. 이걸 이제 반복 복제하면서 그룹을 키워가면 되겠죠. 예,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공부다. 그냥 막연히 영어 컴퓨터를 배운 게 아니라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예, 영어 컴퓨터 이런 것은 간단한 기능일 뿐이다. 꿈과 열정을 담는 도구죠. 꿈과 열정을 예, 이루기 위한 도구. 예. 꿈과 열정만 있다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배우면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깨달으니까 각각 보통 4, 500시간 투자하면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영어도 그렇죠. 예. 모죽 최은숙 사장에게 가능한 일이다. 이제 이분의 예, 닉네임이거든요. 모죽. 가방끈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도 주눅들 일도 그리고 자랑스러울 일도 아니다. 단지 꿈과 목표가 없음이 더 부끄러운 일이다. 100년 인생을 위해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 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롭게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 제가 어제 2023년 변화된 점과 2024년 꿈과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 느낀 점을 써봤습니다. 사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과 목표라는 생각이 점점 더욱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꿈과 목표를 찾아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교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꿈과 목표를 찾아주는 일. 이것만 찾아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방법은 본인들이 찾아서 하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예, 감사합니다.